만약에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있으면 해외여행 가고 7성급 호텔에서 자고 뷔페에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좋아할까요? 네. 그냥 김밥 같이 나눠 먹어도 그럼요. 가족이 네. 옆에 있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 해도 훨씬 행복해하고 미소가 생기고 기뻐하거든요. 치매를 진단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어머니의 미소가 얼굴에 많이 남아 있는지, 얼굴에 미소가 많으면 아, 가족으로서 치료를 잘하고 있구나, 행복해 하시는구나,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치매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네. 치매래요. 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매를 진단받으면 치매의 원인이 뭔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치매의 원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면은 전 세계에서 치매 약으로 알려져 있는 4가지 종류의 치매 약 중에 하나 또는 2개를 병용요법으로 기본적으로 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보조적인 약을 쓰게 됩니다. 그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치매 치료법,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법인데, 이런 치매 치료 약물의 효과,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쓰게 되면은 첫 1년 정도는 인지 기능이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치매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번째가 예쁜 치매를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혹시 예쁜 치매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예쁜 치매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개념인데 예쁜 치매가 뭔가요? 예쁜 치매, 착한 치매, 고운 네. 치매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치매가 설령 있더라도 치매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사랑하는 손자, 손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녀 얼굴을 구분하지 못해도 아침에 밥을 잘 차려드리면 따뜻한 밥 드시고 방에서 가만히 조용히 잘 계시고 이부자리 마련해드리면 밤에 잠을 잘 주무시고, 그러면은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가족분들이 돌보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지 네.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네. 너무 온순하게 네. 곱게 집 안에서 잘 지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 네. 예쁘지 않는 치매, 네. 이 경우는 이제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며느리가 내 폐물을 훔쳐갔다 해서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핥히는 일도 네. 있고, 네. 또 귀에서 환청이 들려가지고 밤중에 자꾸만 돌아가신 어머니가 부른다라고 해서 문 열고 밖에 나가서 길을 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흥분하거나 예민해져서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아, 밖에 지금 새벽 2시니까 못 나갑니다라고 하면 확 밀쳐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게 만드는 공격성이 있는 그런 형태의 치매도 있고, 네. 성적으로 되기 충동적이라서 자꾸만 뭔가를 만지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치매 어르신도 있고,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새벽 2시,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온 가족을 깨우는 그런 형태의 치매도 있고, 치매 증상 때문에 가족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형태의 치매를 안 예쁜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환청, 망상, 공격성, 예민함, 불면증, 각종 이런 문제가 되는 정신행동 증상이 없는 치매를 예쁜 치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31개 대학병원에서 1786명의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86% 정도가 이런 형태의 정신행동 증상을 가지고 있다. 안 예쁜 치매. 그렇죠. 흔한 거예요. 굉장히 흔한 거예요.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도 가족들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 가족들은 아, 이게 치매 걸리면 어쩔 수 없어, 팔자야, 원래 그냥 그렇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이거는 네. 감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 예쁜 치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성격 변화에 해당되는, 공격성에 대한 거, 환청망상에 해당되는 뇌신경세포가 망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네.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은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뇌 속에는 뇌신경세포에 신경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이제까지 40개 정도가 밝혀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공격성, 환청, 망상, 예민함, 불면증 이런 게 생기게 되고요. 그런 거를 조절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소량의 약을 반알이나 한 알만 쓰면 드라마틱하게 그런 공격성, 예민함, 환청, 망상, 불면증에 해당되는 게 잘 조절이 됩니다. 이 약은 평생 쓰는 약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올 때만 네. 쓰는 우산 같은 거예요. 비가 와야지만 우산을 쓰는 거고 네. 햇볕이 쨍쨍 맑은데 우산 쓰고 다니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 증상이 있을 때만 때만 약을 쓰는 쓰고 거군요. 그 증상이 사라지면 반드시 그 약을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씨에 우산 쓰는 게 너무 어색한 것처럼 그 증상이 없는데 그 증상을 치료하는 약을 쓰는 건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치매 치료하는 약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약은 평생 써야 됩니다. 그 약은 평생 약을 써서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천천히 나빠지게 해야 되지만 두 번째, 예쁜 치매를 만드는 약은 아주 소량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서 일시적으로 네.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사용하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가족들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면서 요양원에 입소시키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과 질환, 폐렴처럼 더 이상 우리 집에서는 이런 폐렴을 해결할 수가 없어 또는 요로 감염을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의학적인 질환이 있거나 두 번째가 바로 이런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 증상이 있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는 못 모시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설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예쁜 치매를 만드는 그런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를 잘 하게 되면 그러면은 가족들이 굳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로 안 모셔도 집에서 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의사의 그 처방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약이잖아요. 그럼 뭐 미리 받아 놓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이라는 거는 약작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약의 장점, 이 약의 부작용이 뭔지를 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게 되면 가족들이 네. 나중에는 간호사, 의사만큼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약을 반알 더 써야 되겠구나. 오늘은 굉장히 증상이 심하니까 4분의 1알 더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의사랑 상의하고 난 다음에 자신 있게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네.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려면 가족 교육을 아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이 약물 치료 말고 다른 치료가 또 병행되는 거 있을까요? 치매는 보통 이제 뇌 기능을 좋게 하는 다른 비약물 치료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치매 안심센터에서 병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무료로 하게 되고요. 보통 전국에 250개가 넘는 치매 안심센터에 치매 조기 검진하는 게 커다란 영역이라면 초기 단계 치매 어르신을 등록해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좋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 치매 지원센터 또는 뭐 조기 치매 검진 센터나 또는 뭐 다양한 치매 관련된 시설에서 인지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 두뇌나 사회성, 정서적인 부분을 좋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서 전화번호를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치매 소개해주세요. 관련해서 네.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꼭 단축번호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번호가 1899-9988입니다. 네. 중앙치매센터 콜센터 전화번호인데요. 365일 24시간 동안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치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 우리 관내 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백과사전에 네. 해당되는 그런 내용까지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요.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치매 관련된 전문 정보를 제공하니까 네. 꼭 그 번호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치매에 걸리면 우리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 가족분들은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좀 좋을까요? 이게 정말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요. 가족분들이 이제 꼭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치매하면은 인지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병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마음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0개를 잘하셨는데 9개를 잘하고 8개를 잘하고 7개, 6개 점점 못하는 부분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 외우고 이것도 잘 계산했는데 한 달 지나고 이것도 못해요. 6개월 지나고 이것도 못해요. 그러면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치료의 관점을 우리 어머니께서 뭐뭐를 계속 앞으로 못해 나가는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있으면 해외여행 가고 7성급 호텔에서 자고 뷔페에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좋아할까요? 아니죠. 옆에 엄마가 있는 상태에서 손 잡아주고 네. 그냥 김밥 같이 나눠 먹어도 그럼요. 가족이 네. 옆에 있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 해도 훨씬 행복해하고 미소가 생기고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관점을 당연히 인지 기능이 나빠지게 하는 것에 대한 치료는 충분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네. 가족으로서는 치매를 진단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어머니의 미소가 얼굴에 많이 남아 있는지 얼마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시는지 만족해하게 지내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놓고 보신다면 5년, 10년 정말로 자식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보지는 못해도 얼굴에 미소가 많으면 가족으로서 치료를 잘하고 있구나. 행복해 하시는구나.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막연히 치매하면은 좀 두렵고 또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예쁜 치매도 있고 또 가족들이 또 부모님께 또 효도하면서 또 기쁘게 또 함께 보낼 수 있는 치매가 있다는 것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